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듣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부할 때 짜증내는 것이 적어져요. 그래, 일정 부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일공심의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있었던 9월 모의고사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영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지문이 심리학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전체 지문은 실용 지문이라는 걸 빼고 이게 도표라든가 이런 거 빼고 실제 지문은 22개가 있는데 9개가 나오니까 41%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정도 35%, 40% 정도의 지문이 나온 거예요. 재밌는 거는 또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지도하지 않거든요. 심리학 과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 과목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심리학 지문이다. 심리학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심리학 지문을 다루기가 쉬워요. 모의고사 지문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짧은 이 지문 안에서 어떤 학구적인 글읽기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목이 심리학이 적당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짧은 지문에서 설명할 게 너무 많고 밑으로 알려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심리학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배우지 않는 거가 지문에 나온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저는 의문을 좀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심리학 개론 정도 하나 읽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그 정도도 안 해주니까 실은 여기서 상당수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 좀 신기할 거예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애는 이렇게 어려운 글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이해해?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접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배경 지식의 힘인데, 물론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아무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는데 실은 너무 오래 걸려요. 시작하는 위치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글읽기 속도를 좌우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은 좀 미리 해두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심리학 책이 약간 기초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좋은 책이 어스본사에서 나온 그 비기너 시리즈 중에 사이콜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sychology for Beginners라는 책이 있어요. 책을 딱 보시면 이거 뭐 애들이 보는 책이 아니야? 그래서 애들을 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막 그림도 많고 많은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은 여기 그림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단어의 설명도 잘 돼 있고, 근데 굉장히 그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요 Psychology for Beginners, 이 어스본사에서 나온 그 책을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책으로는 딱입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고2 영어 31번 지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단어라든가 어구라든가 이거를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그 어디서 가져온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은 The Process Matters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공을 위한 과정들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의 대학 교수님이 2017년에 써서 출판한 책인데, 요 책에 있는 지문을 살짝 변형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문 자체를 좀 쉽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31번 지문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번역을 해놔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쯤 경험한 아이들은 쭉 한번 읽고 나면 이거 익스터널이겠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가끔 연락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이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요 지문, 요거 심리학 지문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글쓰기 주제로 다루고 짧게 설명하고 글을 썼던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영어로는 이제 locus of contro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locus는 위치를 뜻하고요, control은 통제를 뜻하죠. 그래서 통제 위치 또는 이제 통제 소재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통제가 스스로,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통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locus of control, 즉 통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인가가 잘 돼요. 잘 되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은 거야 라고 이유를 내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이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못한 거야, 그러면 슬프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이 없었어, 또는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 누가 무엇을 도와줬는데 그 도움이 부족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외부에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슬픔을 적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순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게 안 좋을 수가 있냐면, 이 외부 통제 요인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가 잘 발현되지 않고 계획을 잘 세우려고 생각도 들지 않고 사람이 무기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경우는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내부 소재,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많은 것들이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 성공지수, 즉 교육 수준이라든가 나중에 얻게 되는 직업군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관계, 즉 이제 부부나 이 가족 관계들의 관계 만족도,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다 높아요. 어떻게 보시면은 단기의 행복이냐 장기의 행복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외부에서 이유를 찾는 게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뭔가 일이 안 됐으면 이건 나 때문이야 하면 너무 슬프니까 외부에서 이유를 찾으면 그 순간은 마음이 좀 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유를 안에서 찾고 내가 이게 부족했으니까 이걸 고쳐야겠다. 지금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조그만 순간순간의 힘든 과정들이 모여서 장기적인 행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 통제, 소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글을 쓰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공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걸 많이 봐요. 학원에 왔습니다. 그럼 학원에 왜 왔냐 하는데 부모님이 시켜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책임감이 없어지고 공부할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제대로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면밀히 살펴보면,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 건 맞아. 그런데 정말로 네가 원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거야. 그냥 차에서 부모님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척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잖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지 않으면은 도망간다니까요. 떡볶이 먹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학생들이 정말로 있어요. 대치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차에서 내려서 자기 발로 계단 타고 올라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은 스스로 하고 싶거나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내부의 통제 그 소재의 통제 요인을 강조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통제 요인이 생각보다 크구나. 현실 속에서도 내가 결정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현실과 부합하게 정확히 생각이 되면 점적으로 부모님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 상당수가 내가 선택해서 여기 앉아 있고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를 따라하는 건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 동기가 발현이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래 일정 부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나빴구나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적인 요인, 자기 스스로 세상의 일들을 일정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늘려주고 그런 현실을 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공부할 때 짜증내는 것이 적어져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일도 다 그렇지만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짜증나고 힘든 거를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 이거 힘든 게 맞아.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스스로가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면 그거는 바꾸는 게 좋아요. 그 결정도 학생 스스로가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인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부모님들께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뭐 다 좋은 거는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 말씀이세요. 오답 정리 하나하나까지 부모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맞는데 여기서 하나가 없어지는 게 주인 의식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즉 통제 요인이 자꾸 외부로 자꾸 이동되게 돼요. 그거를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는 조금 약간 방법이 틀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해보고 그 결과에서 배우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가 딱 보면은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은 참고 기다리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그 여유, 환경,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수업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딱 봐도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참을 때가 있어요.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은 글 3-4줄 써놓은 거 보면은 이 방향은 잘못 가고 있어.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말해주고 싶진 않아요. 1시간 동안 글을 쓴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때 인지하게 되면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음번에는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해를 못하면. 그때 지도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말하는 거나 제가 던져놨던 질문을 잘 읽질 않아요. 왜냐면 누가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약간 고생을 해봐야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그 책임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동양 사회에서 특히 한국처럼 유교 문화가 뿌리 잡혀 있는 사회에서는 외부적인 통제 요인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즉 같이 사는 사회고 사람들 사이에서 남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강조되다 보니까 자기의 희생 그리고 자기의 그 계획 뭐 이런 것을 좀 죽이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소위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든가 학업 성취에는 오히려 내부 통제 소재, 즉 내 자신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통제 요인을 찾는 것도 통제 소재를 찾는 것도 장점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라든가 그리고 순간순간에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데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부에서 이유를 찾으시는 게 좋고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에 나왔던 그 심리 주제를 가지고 내부 통제 소재, 외부 통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일상이라든가 공부에서 공부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좋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